안녕하세요. TC 기타웍스 마스터왕입니다. 오늘은 레스폴을 들고 나왔는데요. 레스폴 셋업을 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 제 댓글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 스트링 가이드라고 이제 장력을 좀 올려주는 그런 이제 부속인데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댓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땡겨서 여기 스트링 가이드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제가 스트링 가이드에서 줄을 한번 빼볼게요. 같은 음인데 지금 현 진폭도 커져 버렸고요. 소리도 단단한 게 좀 부족해지고 좀 풀려버리는 느낌의 소리가 들거든요. 가장 문제가 큰 게 뭐냐면은 이 각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너트에서 헤드 쪽으로 따로 떨어지는 각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너트에서 울림 전달력이 약해지거든요. 울림 전달력이 약해지면은 사실 좋을 게 없죠. 이 싱크로나이즈드 브릿지 같은 경우는 암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암질을 했을 때 스트링 가이드와 이 현의 마찰력 때문에 튜닝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하이엔드 기타들 보면은 이 스트링 가이드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대신에 걔네들은 또 다른 방법을 쓰긴 하는데 어떤 방법이냐? 저희 기타 한번 줘보실래요? 자, 보시면은 제가 밀어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헤드머신 지금 길이 다 다르죠? 여기 높고 점점점 낮아지죠. 그렇죠? 6번이 제일 높고 1번이 제일 낮네요. 이게 사실 지금 저희 기타인데요. 저희 기타는 이 스트링 가이드가 들어가질 않아요. 왜? 암이어 하면 그 튜닝 나가는 것 때문에 제가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처음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한 건데 보시면은 그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드머신을 저희 쪽 스펙에 맞게 특주를 해서 받은 거거든요. 네. 이런 방법들을 쓰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스트링 가이드가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스트링 가이드에서 줄을 더 많이 감아서 밑으로 떨어뜨리냐 위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장력도 변화가 생기고 튜닝 안정성에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스트링과 이 스트링 가이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줄을 더 많이 감아주는 거예요. 자, 줄을 많이 감게 되면 이쪽 포지션이 내려가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스트링 가이드에 걸리는 스트링의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힘이 떨어진다는 건 마찰력이 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암질을 했을 때 이제 튜닝 안정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예,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레스폴과 스트렛은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냐면은 이 스케일적인 차이. 이 스케일이라는 거는 브릿지 요 시작점부터 너트 끝단 여기까지를 스케일이라고 해요. 이 레스폴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7인치 그리고 이 옆에 보이시는 스트렛 같은 경우에는 25.5인치 여기서부터 이 브릿지까지의 거리가 얘는 25.5인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길죠. 자,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실로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로폰의 길이가 긴 쪽이 점을 낸다고 했죠. 짧으면 곰을 내죠. 똑같이 적용이 돼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더 길기 때문에 얘가 더 점을 내려고 하겠죠. 근데 얘와 얘는 똑같이 튜닝이 E, A, D, G, B, E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저음을 내려고 한 애를 헤드머신을 더 감아줘야지 똑같은 음정이 나오겠죠. 똑같은 줄을 꼈다고 했을 때 얘는 헤드머신을 더 감아야 되니까 장력이 이쪽이 더 커지죠. 스트렛 쪽이 그래서 장력이 더 큰 겁니다. 레스폴은 그러면 어떻게 장력을 만드나요? 레스폴은 만약 스트렛처럼 만들게 되면은 스케일만 짧아지게 될 경우에 장력이 훨씬 약해지겠죠. 근데 장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좀 풍성해지고 그런 장점들은 있는데 대신에 이 브릿지나 너트 쪽에서 바디로 전달해주는 넥으로 전달해주는 그 울림들이 약해지고요. 두 번째, 그 장력이 약해진 만큼 좀 힘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자, 스트렛을 보여드릴게요. 자, 스트렛은 이 바디와 넥이 서로 일자, 그러니까 수평인 상태로 붙어있죠. 오, 그렇네요. 네, 헤드도 일자로 떨어지는데 약간 낙차가 있죠. 레스폴 보시면은 바디와 넥이 각도가 되겠죠. 바디가 뒤로 넘어가 있네요. 네, 네. 넥과 헤드도 각도가 들어가 있죠. 오. 네. 여기서 만약에
넥이 각도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인트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줄 높이가 엄청 낮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짓을 해야죠? 브릿지를 올려줘야죠. 그래야지 셋업이 나오겠죠. 자, 이 브릿지가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새들과 줄이 고정되는 스탑테일 이쪽의 각도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줄이 브릿지를 아래로 누르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장력이 강해진다는 건가요? 장력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사실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스탑테일 선상까지의 길이가 대각선으로 가는 게 더 길어지겠죠. 만약 스탑테일을 올린다고 쳐보세요. 스탑테일이 위로 올라오면은 여기서부터 이 스탑테일까지의 현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이 긴 쪽이 저음을 내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진 만큼 사실 얘는 더 저음 그 성향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헤드머신은 더 감아야 돼요. 그러면서 장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사실 이해를 못 하셔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친구도 셋업을 한번 해볼게요. 레스폴 같은 경우에는 셋업 진행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 넥이 정상인지 봐야겠죠. 이 친구를 보자면 뭐 괜찮긴 한데 요분은 지금 맡겨주신 분은 자가로 셋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순이어짐이 지금 조금 많아요. 순이어짐이 많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중간이 조금 뜬 느낌이 들어요. 순이어짐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펴지면 펴질수록 하이 플랫이 많이 뜬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넥을 조금 틀 겁니다. 그리고 트러스로드 커버가 깁슨께 여기 되게 잘 나가요. 보시면은 여기 특히 여기 깨져나간 애들이 많죠. 이게 왜 그러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악기 있는 나사들은요 절대 세게 막으시면 안 돼요. 이 목재이기 때문에 세게 돌려버리면은 이런 플라스틱 깨져나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나무의 나사선이 다 뭉개져 버려요. 그러니까 풀리면 다시 조이는 게 낫지 애초에 꽉 박지 마세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자, 넥 조정해 볼게요. 얘도 똑같습니다. 렌치를 집어넣는 방향에서 시계 방향이면은 넥이 펴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는 순이어짐이 생기고요. 근데 얘는 아까 제가 순이어짐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금 돌려줄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이렇게 넥을 보실 때 이렇게만 들고 보시면요. 이 악기 무게 때문에 원래 순이어짐보다 순이어짐이 더 생기게 보여요. 그래서 넥을 항상 이렇게 살짝 받쳐주시고 넥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잘 맞춰 놓으셨는데 조금 순이어짐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맞네요. 자, 이제 브릿지 만질 텐데